안녕하세요. 민법 객관식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중급 강의 끝나고 우리 이제 3회 독자 이제 객관식 강의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강 이제 민법 전제가 이제 그림은 좀 그려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면서 여태까지 이제 배운 거를 또 이제 점수로 연결시키는 이런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객관식 강의, 우리 이제 민법은 1차 시험밖에 없으니까 객관식 시험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잘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이제 한 70점 정도까지는 출제자가 그냥 문제만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주니까, 그죠? 그런 건 이제 매우 빠르고, 그죠?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승부가 나는 이제 나머지 30점 영역 그런 데는 출제자도 이제 좀 힘을 주고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고난이도 문제를 맞추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강의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같이 한번 또 잘해봅시다. 그죠? 끝까지. 그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교재 17쪽부터 보시죠. 이제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 세우겠다. 맞다. 관습법은 이제 법이니까, 그죠? 법원이죠. 민법 1조의 법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효력서니까 이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뭐 다 맞는 얘기다, 그죠? 2번. 믿음기 무허가 건물 배수에는 소유권 저득을 경로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186조다. 그래서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기 배수인이 예컨대 이제 불법점이자 있으니까.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병이 이제 무단점유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트 같은 거는 제가 노트 필기에다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굳이 이제 그냥 이렇게 칠판에만 봐도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써드려요, 그죠? 이제 의리 병한테 이거 나가고 기껏 X 부동산 X 건물 사갖고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병이 부담점유하고 있으니까 쫓아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리 병한테 직접 명도 청구돼야 안 돼요? 이제는 바로바로 나와야지. 안 된다고. 왜?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기 매수인 조금 전에 봤지만 믿음기 매수인에서 아직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명도 청구 안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자는 형식성 소유권 아직 갑에 남아있으니까 갑에 이제 명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럴 때 을은 대의에서만 가능하죠. 이건 뭐 기본이고, 그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을이 새로운 주장을 하나 해보죠. 그죠? 야, 그러면 내가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은 취득 못 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거 있다, 그죠? 이거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직접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봤는데 판례는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실 거죠. 그게 이제 2번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따 틀렸고 앞부분은 맞는데 이제 뒷부분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뭐 문제가 때 지문이 틀렸을 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도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 3번. 종중의 명칭이 이거는 뭐 지역적 판례죠.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 명칭 좀 잘못 썼다고, 그죠? 그 사실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다음 4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 자, 이제 사실인 관습 적용 영역은 일단 임의 규정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임의 규정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재판에 자유할 수 있다, 맞다. 5번. 재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된다. 사실인 관습은 이제 변론주의니까 이제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장 입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의 규정 영역에서만 쓰일 수 있으니까 그 관습이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리 판단해야 된다, 맞다. 다 맞는 질문이다. 그죠? 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2번.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 오는 거 찾아라. 1번.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성이나 관습법상 물권이나 충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냥, 예컨대 토지의 그냥 일부입니다. 그죠?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별도의 이제 관습상 물권이나 충물권이라 할 수 없다. 그죠? 2번.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다.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관습법의 요건이다. 그죠? 둘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요건 충족 아니다. 그죠? 그럼 관습법 성립 안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 그랬는데 틀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인 관습은 변론주의여서 이제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되고, 관습법은 이제 법으로 격상됐으니까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치사하게 사실인 관습인데 그냥 관습 이렇게만 적었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죠. 그죠? 아, 이게 관습이라는 거야? 뭐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야? 관습법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이 문제 보시면 옳은 거 찾아라는데 1번에 정답이 뻔히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 정답이 뻔히 있잖아. 옳은 거 1번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살짝 좀 뭐 사실인 이런 거 빼먹고 줘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이 정답만 잘 골라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다 출제자 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사실인 관습할 때 사실인을 의도적으로 뺀 거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만 안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데 정답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OX 지문집을 풀 때는 지문을 다 떼어놔가지고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오지선다형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오지선다 풀 때는 항상 5개 지문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상대적으로 정답을 고른다. 이거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 출제자가 그걸 이용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나머지 다 100% 틀렸는데 하나는 50% 틀렸다 그러면 그게 50% 맞을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령이다. 그죠? 앞으로 계속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공동선조와 성화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주 구성이 된다는데 틀렸다. 그죠? 성별 구별 없이는 맞는데 미성년자라도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성년이 돼야 이제 종중원이 됩니다. 그죠? 4번 틀렸고. 그 다음 5번.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 이런 거 아니면 추상적 문구 그냥 출제자 주는 거죠. 그죠? 기본적 이념은 사안의 질서 변화를 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그 법규범은 수요력이 인정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관습법의 제3의 요건이죠. 그죠? 그래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고, 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고, 그게 전체 법질서나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3의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자, 민법 1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민법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래서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이제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뭐 명령, 규칙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틀렸고, 이제 4번. 헌법상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 명령도 법원이 될 수 있고요. 없다 틀렸고, 그죠? 5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맞고요. 그죠? 여기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요 얘기죠. 그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요 얘기죠. 그죠? 되셨고. 6번. 사회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의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뤄야 된다. 맞다. 그죠? 이렇게 안 되면 이제 관습에, 사실인 관습에 머무르는 거고, 관습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뤄야 된다. 그죠? 판례 문구 나오냐. 맞다. 그죠? 그 다음에 7-1번. 조금 전에 이제 제3의 요건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 변화를 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소요력이 부정된다 그랬고, 똑같죠. 다시 번. 그 관행의 법적, 자,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르죠. 그죠?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성력이 돼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또 이제 효력은 부정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헌법에 위반될 때도 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여할 수 있고, 다시 한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법원이 그것까지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뭘 물어본 거예요? 자,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틀렸지, 그지? 법원이 판단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랑 법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남녀차별하는 관습법을 어디서 무효라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이제 그 관습법이 이렇게 헌법에 위반,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결정 막 이런 거 누가 내린다고? 헌법재판소가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이 요걸 효력을 부정한다. 요걸 조심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헌법재판소 X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구별이 되실 거다. 그래서 출제자가 그것까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관습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난 7-4번.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 관습법은 그래서 이제 법적 효력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별에 구별합시다. 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8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에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이거 소표가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노트 1쪽에 보시면. 노트 1쪽에 관행이 이제 지들끼리 막 이러고 이제 관행이 있다가 법적 확신까지 얻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관습법이 성립돼도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 그죠? 누가 확인해줘? 법원이 판결로서 확인을 해주죠. 이거 관습법 맞다. 그죠?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난 때부터 관습법이 효력이 생기는 거야? 아니죠. 그죠? 성립 요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이때 이미 성립 요건 다